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소나무.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제목과 사진만으로도 금방,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이야기의 주제를 아마 상상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나무에 이렇게 상처가 난 사건.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제가 무자비하게 우리 소나무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던 사건을 얘기하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소나무 사랑은 정말 대단해서 오죽하면 어떤 분은 소나무 애국주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1년도에 일본은 사전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으로 진주만을 공습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일본은 서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관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어 적대 국가로 돌변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느냐면 바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흔히 ABCD라고 하는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이러한 침략 때문이었겠죠. 소위 대동아 공영론을 앞세우면서 1937년 중일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침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서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가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일본에게 타격을 주었던 것은 석유 금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맞서서 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이 대동아의 자원 지도를 통해서 일본은 결국 이 서구 열강들의 아시아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아시아 민족들은 대동단결해야 되고 그 중심에 대일본 제국이 있다. 이런 논리 아래에서 내세웠었던 대동아 공영론이 결국 계속적인 침략 전쟁의 확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석유 자원을 자급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중에서 크게 희망적으로 다가왔었던 것이 바로 독일에서 도입했던 이 석탄 액화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조 석유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국리 끝에 내린 해결책이 이 송진을 가공해서 얻는 테라핀유를 가지고 결국 정제해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40년대에 오게 되면 특히 이 안반도, 조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 송진 채취를 강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할당을 줘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손진을 할당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당시의 석유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전투기 같은 무기의 고성능 엔진을 가동시키기에는 이 송진에서 채취한 송진유가 그 품질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들이 할당했었던 이 송진 채취의 할당액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결국 이 종전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송진 채취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전쟁에 조선인들의 무한한 고통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송진하게 되면 정말 일제의 잔혹함으로 치를 떨게 하는 하나의 연상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일본은 송진을 통해서 결국 이 소나무 뿌리에서
기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구호들 속에서 이러한 송진 채취가 강요되었고 이 공출이 강요되었으니 당시에 부족한 금속 제품을 얻는다고 해서 밥그릇으로 사용됐던 이 놋그릇들을 강제로 공출한 경우라든지 기차 레일을 뜯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서 당시의 그 피해목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 보기만 해도 왠지 치가 떨리고 끔찍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 전통적으로 이 송진을 우리도 채취 안 했던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끌을 이용해 가지고 송진을 채취하는 방식을 써왔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무도 죽지 않으면서 결국 지속적으로 송진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 왔는데 이 당시에는 송진 채취할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톱날을 이용하는 이런 채취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소나무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방식이기도 했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아주 적나라하게 남기고 있어서 결국 이런 방식의 송진 채취가 결국 당시 소나무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소나무는 아팠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당시 피해목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국 당시의 채취 상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결국 이 1940년대에 주를 이루었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제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었는데 당시에 요 시기에 송진을 끓여서 송탄유를 만들어내서 송진 수탈된 양이 이러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면 1937년도에 2톤 정도였었던 것이 결국 1943년도에 가게 되면 4,000톤에 이르는 결국 엄청난 양의 급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제시대의 노송의 상처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결국 우리는 이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를 가진 노송의 생육지를 국가 산림 문화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송탄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시 항공유와 같은 이런 고급 옥탄가를 가지는 연료로 실제로 쓰인 기록은 없다는 점입니다. 왜? 생산량도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이게 아무리 정제해도 고품질의 항공유로는 부적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송진을 가지고 항공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 가미까지 특공대와 같은 기습 공격에 미군 공격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왔고 그런 안내문들을 쭉 봐왔던 것은 사실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은 아니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의 이런 수탈 말고도 최근까지도 우리 손으로 이런 송진은 계속 채취되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송진 값이 이렇게 속등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송진 채취가 불법으로 허가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주황산 국립공원의 안내판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60년대 중반 이 주황산의 울창한 소나무가 당시 경제사정에 의해서 벌목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벌목을 하기 전에 송진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 송진을 채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이 운반에 용이하도록 이 나무의 무게를 줄이는 이런 목적 때문에도 이렇게 송진이 채취되었다가
1976년도에 이 주황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송진 채취는 중단되었다. 다만 그렇게 되면서 빗살무늬 상처가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빗살무늬 상처라고 하는 것은 꼭 일제강점기 때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상처들이 바로 그러한 예고, 지금은 이런 것에 그냥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팻말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거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송진으로 기름을 만들었던 이 가솔린 대용의 테라빈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런 가마가 만들어졌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생산된 것은 주로 고무 반죽 첨가제로 많이 쓰여지게 되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유화 물감을 섞는 용도로도 쓰는 게 이 테라핀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흔적이 지금 잘 보존이 되어서 이를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판까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이 채취 가마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것의 원리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처들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얘기해 볼 때 1940년대의 그 일제강점기의 피해 상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집중적으로 이 송진 채취가 이루어졌던 것은 1960년대 중반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수탈에 의한 소나무 피해를 늘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이 송진 채취하면 예전 산골에서는 이런 송진 채취로 연명한 경우도 많았고 또한 최근까지도 송진이 채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또 이런 상처를 남겨서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송진 채취하게 되면 곧 일제수탈이라고 하는 등식만으로 이해해 왔었던 이 송진 채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에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파솔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